조금 오래 20분 정도 앉아있어요. 20분, 25분 더 앉아있었나? 다리가 많이 아프시던가요? 네? 네? 다리가 아파요? 그거 연습해야 돼. 앉아서 자꾸 명상하는 거 이제 연습해야 되거든. 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에게 12연기법을 사실 연기에 관한 말씀을 저번 시간에 인과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연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다 이제 같이 연계되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그러면 연기법을 두 번을 쪼개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다른 걸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연기법의 12가지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일어났다 꺼지는 방식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났다 어떻게 사라지는 건가. 그것이 그런 방식에 관한 얘기인데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아주 깊이 또 사유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시간 갖고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오온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오온에 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응? 아까 반야신경 외웠죠? 오온. 그럼, 이 온천 할 때 온이 아니에요, 이거는. 5가지, 이 쌓일 온, 그래요. 쌓이다. 쌓일 온 그런데, 뭐냐면, 이건, 5가지가, 이게 인연 지어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5가지의 쌓임, 이제 한문을 풀면 그냥 글자대로 풀면 쌓였다 그런 뜻이 되겠지만 무슨 우리는 지금 쌓았다 그러면 무슨 가마니를 차곡차곡 쌓아놨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요거는 뭐냐면 5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5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뭐가 5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냐? 우리 사람을 요렇게 분석을 해보면 사람이라는 게 뭘까라고 분석을 해보면 사람이 여러분이 뭘까요? 사람이 뭘까? 그럼 파스칼은 인간이 뭐냐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인 것 같다. 그럼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인간인 것 같다 그러면 그러면 인간의 손은 그러면 인간이 아니냐? 손은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하여튼 상당히 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이 뭐냐 하고 해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설명했지만은 부처님은 인간을 설명할 때 아주 좀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요즘 사람들처럼 해부학적으로 설명했거나 그러면 또 이를테면 해부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건 이제 의술이나 그런 데는 필요하겠지, 그죠? 해부학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지만은 물론 그런 방법도 인간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해부학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인간의 심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단 말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그러면 내가 인간임을 알고 자각하고 또 바깥의 대상을 보면서 느끼고 마음을 일으키고 하는 그 작동의 순으로 이게 인간이라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어떤 빛깔을 보고 빨간색이다라고 느끼고 빨간색의 생각을 일으키고 빨간색을 기억하고 그러려 그러면 눈이라는 것을 통해서 색깔을 보고 그것을 갖다 뇌에서 처리해서 빨간색이다라고 해야 그게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감각기관과 그걸 인식하는 도구인 감각기관과 또 그 감각과 우리가 또 그 감각을 통해서 일어난 지각과 그 다음에 대상 이런 것들을 전체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인간을 설명을 했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인간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 조합되어져서 어떤 것이 융합되어져서 이루어진 존재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라든지 또 내가 지금 말을 하려고 그래도 생각을 일으켜서 지금 감각기관을 움직여서 말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전부 총체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부처님께서는 뭐 해부학적인 설명이라든지 또는 뭐 노동적인 설명이라든지 사회과학적인 설명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인간이 행하는 것, 인간이라는 것이 형성된 뒤에 이루어진 상황이지 실제적으로는 안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갖다가 좀 더 심시각적으로 우리는 유식이라고 해요. 이제 식자는 안다라는 뜻이 있어. 그걸 이 식을 갖다가 우리 생각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이건 아는 말이 그런 거. 지금 알아채는 거 그러듯이 아는 것, 지각하는 거, 아는 것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간을 분석해 보니까 5가지 정도로 이루어졌더라. 5가지 정도로. 5가지로 이루어졌더라고. 5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이루어진 것이 제일 껍데기로 우리가 볼 때 색이 이루어졌더라. 여기에서 색은 빛깔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색이 이루어졌더라. 그럼 색은 뭐냐? 색은 우리 몸뚱아리 그런 뜻이에요. 이건 body라는 뜻이에요. 몸뚱아리인데 왜 그러면 몸뚱아리 그렇게 신 이렇게 번역을 하지? 왜 그러면 여기 색 그렇게 번역했을까? 그거는 이제 달라요. 안에 몸이라고 하긴 하지만 몸 속에는 신경 조직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뇌도 있고 요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몸 그러면 이게 다 포함된 얘기인데 여기에서 색이라는 것은 물론 여기 포함된 얘기이긴 하지만은 요거는 나중에 따로 분리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색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뇌 있잖아요. 그죠? 뇌도 요게 우리 몸뚱아리 가운데 하나예요. 몸뚱아리 가운데 하나인데 신경조직도 몸뚱아리 가운데 하나죠. 그죠? 하나지만은도 몸뚱아리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뒤에 분류할 때는 따로 분류를 했다고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색, 수 그러죠. 그죠? 수, 상 그러잖아요. 그죠? 수 할 때 여기에 수의 숫자 여기에는 해부학적으로 얘기하면 신경조직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따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앞에 몸뚱아리 전반적으로 나타난 몸뚱아리 형상 그 자체를 그냥 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왜 그러면 몸뚱아리가 신이라고 안 하고 색이라고 했느냐? 뒤에 분류할 때 뒤에 색, 수, 상, 행식 할 때 요 수와 상 요런 것은 따로 분류를 몸에서도 따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색이라고 용어를 썼다.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색은 뭐냐? 뭐로 이루어졌냐? 우리 몸뚱아리라고 하는 이 색은 뭐로 이루어졌느냐? 뭐로 이루어졌어요? 뭐로 이루어졌어요? 몸뚱아리가? 예? 예? 몸뚱아리가 뭐로 이루어졌지? 끌고 다니면서도 몰라. 예?
뼈, 그거 한번 분류해보자고. 뼈, 살, 또, 피, 또, 이 분류법이 좀 이상하다. 응? 예,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해부학적으로 분류 안 했어. 분류하는데 가장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근원적 이데아가 뭐냐?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가 뭐냐? 그래서 우리 이제 중국에서는 금, 목, 그죠? 수, 화, 토, 그러죠, 그죠? 이걸 갖다가 오, 행. 그죠? 그럼 이제 근원적인 이데아가 금과 목과, 이게 이제 금과 목 그러니까 그러면 뭐 금이라는 것이 또 요 황금 금을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는 뭐냐면 철의 성질이라는 거야. 물성이라는 뜻이고, 목은 뭐냐면 에너지에 의해서 생성되어진 그 형상들. 우리 나무 같은 거, 풀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목에 해당된다. 물은 여러분이 그냥 아시잖아요. 그죠? 물은 H2O 물이고, 그 다음 불은 에너지고, 그 다음에 토는 밑에 이제 땅 성질,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형성된 것은 중국에서 볼 때는 금목, 수화, 토, 이렇게 5가지로 형성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이 토요일이야, 일요일이야, 월요일이야, 거기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러죠, 그죠? 그게 이제 그러면 거기에 이 우주를 갖다가 우주가 생성돼서 돌아가는 것이 일주일 단위로 돌아간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서양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는데 뭐 창조를 다 하고 나서 하루 쉰날이 그냥 그 주일이고,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에요. 주일하고 일요일하고 달라. 날짜는 똑같은 날짜로 지금 되어 있지만 실제로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쉬는 날이고, 일요일 날은 그 동양에서는 일 그러면 그날은 태양의 날이야. 그 다음에 달의 날이고, 월, 하, 수, 뭐 화의 날이고, 물의 날이고, 나무의 날이고, 철의 날이고, 땅의 날이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건 날짜도 그렇게 이제 이데아로 한번 구분을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를테면 무슨 말띠다, 그죠? 말띠인데 말띠 3월달에 태어났다. 3월달에 태어났으면 그게 이제 원숭이란 말이야. 3월. 그러면 이제 또 4일날 3월 4일날 태어났다. 그러면 그건 이제 돼지라고. 까딱 사주가 그렇게 생겼어. 그럼 이제 자시에 태어났다. 그럼 11시에서 1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쥐란 말이야. 자시에 태어나면 쥐. 그럼 요걸 또 이제 오행으로 하는 거야. 말은 뭐에 해당되겠어요? 금목수화토에 나옵니다. 응? 모르겠다고? 여러분, 여자 말띠 뭐라 그래요? 팔자 씨다 그러죠, 그죠? 그게 불이야. 여자 말띠들이 대부분 성질이 좀 있어. 그래가지고 말을 탁 보면 제일 인상적인 게 뭐예요? 예? 예? 말을 보면 제일 인상적인 게 코야. 그래서 말은 잘 달려야 되기 때문에 발하고 코가 이 폐활량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말띠들은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상을 보면 콧구멍이 빠끔해 크고,
웃자고 하는 얘기야. 웃자고 하는 얘기. 그래서 말띠 손 들어봐. 예? 그래서 요게 이제 화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원숭이 3월 달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금이야. 금인데 금은 그 대체적으로 금은 경도가 높고 뭘 찌르고 하는 데 쓰죠. 그죠? 그래서 성질이 요렇게 이제 태어난 날은 이게 아주 이 성질이 좀 날카롭고 그런 사람이래. 심리적으로는. 그러면 이 사람은 주로 그 친구를 사귀는데 그 두리뭉실을 하지 못하고 좀 뾰족뾰족해. 그래서 그 원숭이 3월. 그 다음에 요때 그 4일 날 태어나면 요거는 요 어디야? 수가 어디 갔어? 수에 해당돼. 돼지는. 그래서 이제 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아주 좀 이제 느긋하고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고. 그리고 이제 요 지에 해당되면 지는 이제 목에 해당돼. 이거 이제 뭐냐면 요거는 아주 그 사주에서 기라 그랬죠. 귀하는. 그래서 주로 연예인들이 기염상을 많이 띈 사람들은 주로 여기에 이제 많이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또 이제 한방에서는 풀어. 그 금목수화토 그러면 오행 있잖아요. 그죠? 오행은 금목수화토 오행 그러면 이제 한방에서는 또 이제 사주를 가지고 이 사람 약한 부분이 어딘가 그걸 풀어 또. 그러면 이제 오장을 갖다 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여기에서 보면 금목수화 이 화하고 요게 저 금이고 요게 수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목이고 그러면 여기 뭐가 없어요? 토가 없죠. 그죠? 토는 여기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러면 이게 안에 췌장이라고. 비장이 옛날에 췌장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털리면 요게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이제 췌장이 약하단 말이야. 췌장이 약하면 이 사람은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다. 요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요렇게 보고서 당뇨병부터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당뇨병 점검할 때 그러면 한의사가 뭐 참 용하게 앞뒤다 그러면 용하게 안 게 요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뇨병 진맥을 하는 거예요. 진맥하고 그 다음에 당신 담배 피워요 안 피워요? 예, 담배를 한 20년 피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그 담배를 한 20년 피웠다 그러면 그 당뇨병이 올 확률이 엄청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술 마시오. 술도 잘 마십니다. 그럼 더 그렇고. 그러면 당신 고기 잘 먹소. 고기 잘 먹으면 더 그렇고. 그러면 당뇨 체크해 봅시다. 그럼 당뇨 체크해. 알겠죠? 그렇게 체크를 갖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화도 있고, 그럼 요걸 갖다 이제 그 따질 때 화는 복에 해당된단 말이야. 응? 복에 해당돼. 그래서 어릴 때 막 활발하고, 그래서 그 복에 해당되니까 이 사람은 그 말띠들, 초기의 말띠들은 대부분 말띠로 태어난 사람들 초기는 말띠 해에는 아이들이 옛날에 흉년 들고 그럴 때도 말띠 해에는 잘 흉년이 안 들어. 그래서 잘 안 굶어 죽어 애들이. 복이 있어.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자, 원숭이는 요게 뭐냐, 복이 아니고 아주 외로울 꽃자 고야.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은, 뭐냐면, 외로울 꽃자 고인데, 이제 어릴 때 원숭이띠는, 부모를 그러니까 일찍 여의거나, 또는 부모가 있어도 부모 역할을 별로 맡지 못하고 태어나거나, 부모 인연이 별로 없거나, 행지관이 많은데 행지관하고 별로 상관이 없이 살거나, 뭐, 그렇게 되죠.
요 정도의 금이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친구 사귀는데 문제가 있어. 친구 사귀는데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이제 또 따지다 보면 이때 공부하는 데는 좀 잘해. 그래서 이거는 외로울 것자 고를 쓰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제 수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목숨 숫자 수야. 그럼 요거는 요때 돼지 이 달에 1에 태어난 사람은 적어도 한 30에서 45까지는 별 병이 없어. 그냥 편안하게 다 지나간다. 그 다음에 말년에 요거는 이제 목이기 때문에 요때는 요 사람은 또 요건 기할 기자를 그러죠. 그래서 나이 들어도 자식들하고 있어도 별 문제가 없고 경로당에 가서도 안 쫓겨나고 좀 그래. 예? 요건 그냥 웃자고 그런 얘기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보고서 그러니까 한방을 볼 때 이제 8가지 정도로 진단을 옛날에 했는데 요즘에는 전부 다 막 기구가 진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8가지 정도를 했는데 이제 견진 전부 다 보고 얼굴 색깔, 눈 색깔 보고 그 다음에 문진 어디가 아프고 어디고 저쩌고 그것도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맥진 또 맥 보고 뭐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보는데 그 중에 요게 이제 요 사주진도 있단 말이야. 사주진도 있어. 평생에 이 사람은 어느 부위가 아주 허약하겠구나. 그래서 평생 그 사람한테는 어떤 것은 안 먹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이 사람한테는 토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안을 옛날에는 하려고 막 했다고. 사는데 이 사람 생활하는데 보안을 해주고 토가 없으면 우선 이 사람은 토가 없기 때문에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텃밭을 가꾸거나 항상 맨발로 흙을 밟는 것을 항상 그리워해 이 사람. 그 내가 안다고 딱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맨발로 흙을 밟는 걸 그리워하겠구나. 그걸 알아. 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알지. 수가 없는 사람 있죠, 그죠? 수가 없는 사람은 금목수가 동행하는데 수가 약하다. 그러면 어디가 약하냐? 수가 약하면 어디가 약하겠어요? 응? 콩팥이 약해. 신장. 콩팥이 약한데 콩팥이 약하면 항상 어디가 데미지를 입느냐 두 군데가 결정적으로 데미지를 입어. 하나는 콩팥이 약하면 심장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요거는 콩팥은 수고 심장은 화잖아요. 그렇죠? 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냐면 솥에다 물 덜 붓고 끓이는 거와 똑같아. 그럼 그 사람은 화를 빨깍빨깍 잘 내. 푸르르 화내고 화가 잘 안 꺼져. 왜? 불 끄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요게 옛날에는 한방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지금도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심장 기능이 약하면 우선 그 노폐물을 잘 걸러내질 못해. 그래서 피곤이 빨리 오고 그래서 아주 짜증을 잘 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파악을 옛날에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기능이 없다 그러면 콩팥이 허약하다 그걸 알아. 그 태어난 시와 그런 것과 연관이 전부 다 지어서 철학적으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완을 하려고 요 이제 그 먹는 음식에는 될 수 있으면 화 기능의 음식보다는 수 기능의 음식을 갖다 많이 먹어준다. 그 수 기능 음식에 가장 신장을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 약재로서는 숙지향 있죠, 그죠? 숙지향 몰라? 왜 그 한약 지으면 까맣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생지향을 쪄서 그렇게 만드는 숙지향. 그 다음에 여러분 금정콩 있죠, 그죠?
검정콩,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그 신장 기능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이제 그 다음에 신 기능이 허약한 사람들은 이를테면 이제 차를 마시준다든지 그러면 신장 기능을 갖다 이제 많이 그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냐, 신장 기능이 허약한 사람은 어디로 가기를 좋아하느냐 하면 산으로 가는 거는 싫어해. 그래서 바다로 가자. 그래서 집에 화 기능이 좋은 남편과 수 기능이 좋은 수 기능이 약한 남편 이렇게 부인 만나면요, 그 바캉스 때 싸움해. 산으로 가지. 이게 여기는 이제 수 기능이 약한 사람은 바다로 가자 그러거든. 그 바다나 냇가로 가지. 그러고 이 화 기능이 약한 사람은 산으로 가자. 등산하는 걸 좋아해. 그 등산을 하고 나면 피곤이 싹 풀려. 근데 수 기능이 약한 사람은 등산을 하고 나면 또 피곤해. 그러니까 안 갈라 그래. 그래서 둘이서 한참 찌걱대고 하다 그러면 산에 갔다 바다 가자 그래. 산에 갔다가 바다에 가자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 수기능이 약한 사람은 보면 집에다가 꼭 가서 내가 본다고 의항을 해가지고 고기를 잘 키운다 그러면 수기능이 약한 사람이야. 의항을 하면 그 사람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의항을 해가지고 물이 있고 그 고기가 왔다 갔다 하고 물이 보이면 편안해. 그래서 이 집에는 의항을 하는구나. 수기능이 강한 사람은 의항 해놓으면 뭐라 소리를 하냐면 아이고 그 관리하기도 귀찮고 물 떼기 샀고 그냥 죽겠네 그냥 그래 보라. 그래서 그 이제 오장육보에 관한 얘기예요. 오장 5장을 금목수화토 이렇게 그 기능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했다고. 심장은 화 기능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목 기능은 나무의 기능은 이게 뭐가 하느냐면 이렇게 간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다 그와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서 의학을 그렇게 해서 발전시켰죠. 이제 서양의학은 해부학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큰 발전은 해부학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라고. 동양의학은 해부학은 이런 그 주역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이데아에 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조에 관한 문제를 갖다 했다고. 조에 관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동양에서는 내가 인도에서 안 하고 4대라 그랬어. 4대. 4대. 대자는 이게 뭐냐면 큰 대자라고 써놨지만 이거는 뭐냐면 4가지 기본 요소 그런 뜻이야. 4가지 기본 요소. 4가지 기본 요소인데 4가지 기본 요소 가운데 그 인도하고 중국하고 사유하는 방식이 상당히 비슷해. 그 4가지 이데아가 지, 수, 화, 풍. 비슷한데 금, 목, 수, 화, 토, 금, 목, 수, 화, 토 이러면 여기에 토는 여기에 해당되고 그죠? 그죠? 수는 수고 화는 또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없는 것이 이 4대 이제 풍 거죠, 그죠? 풍과 여기에 이제 목금이 이쪽에는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인도에서는 목금이 전부 다 지에 들어가. 근데 이제 이 풍은 없잖아요, 그죠? 풍은 없는데 이제 동양 이쪽에 그 중국 철학에서는 풍을 갖다가 행으로 봤다고. 오행 그런다고. 이것이 움직이는 거. 근데 불교에서는 풍 그러면 이거 자체로 하나 이렇게 따로 떼어놨다고. 그래서 여러분 풍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풍 걸렸다 그러면 뭐냐면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기운이 움직이지를 못해서
이게 그 사지가 지 멋대로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요즘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현대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뇌 출혈이나 뇌 경색이 일어나서 뇌 신경을 다치거나 뇌 세포를 다쳤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작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수화풍을 이렇게 이제 설명해서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견고한 성질이다. 견고성. 수라는 그것은 요거는 젖어들고 움직이는 성질이다. 움직이는 성질이다. 화는 이거는 에너지죠, 그죠? 에너지 성질. 풍은 요건 행이다.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전부 다 풍에 해당된다고. 눈꺼풀 끔뻑거리고 내가 활동을 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활동의 모든 것은 풍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로 몸이 근원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몸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지느냐? 생성될 때 어떻게 생성되느냐? 생성될 때 어떻게 무너질 때는 요 순서로 무너져요. 생성될 때는 요 순서로. 생성될 때는 요 순서로 생성되는데 그러면 무너질 때는 우리 몸의 경고성부터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이 온다든지 근육이 느슨해진다든지 그죠? 이빨이 줄줄 빠진다든지 뭐 주름살이 쭉쭉 졌다든지 머리가 털털 빠진다든지 그럼 일어날 때 그냥 이거 허리야 하는 거 그것도 경고성이 이제 다 근육의 경고성 다 떨어져서 그래. 그래서 그것부터 이제 무너질 때 여러분이 있고 허리야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게 지가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질 때 뭐냐면 이제 수가 무너져. 수가 빠져. 그러면 뭐냐면 안구 건조증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수가 무너지는 수가 이제 빠져나가는 상태야. 모자라서. 그 다음에 입이 잘 바짝바짝 마릅니다. 피부가 아무리 뭘 발라도 가죽가죽 까작까작 그럽니다. 머리카락이 자꾸 끄트리가 찢어지고 나는 고대도 안 했는데 머리카락이 끝이 찢어지고 끝이 피지고 막 그냥 무스를 발라봤다. 무슨 머리에다가 무슨 머리 요즘에 화장품들 그거 잘하더만 머리에 그냥 영양 크림을 바른다든지 그러죠. 머리에 영양 크림을 바르면 맞아. 그냥 발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수기가 무너지는 때야. 무너지는 때. 수기가 무너지면서 모든 이게 그 조직에서 관절도 삐걱삐걱 그러잖아요. 관절이 아이고 내가 퇴행성 관절이면 그 수기가 무너져서 그래. 거기가 좋은 그 촉촉함이 있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달아져서 그렇다고 맞지만은 또 무슨 물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기가 무너진다. 무너지면 그렇게 되고 첫 번째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화기가 무너지기 시작해. 그건 뭐냐면 손발이 차진다. 내가 늙으니까 춥다. 어디 조금만 어쩌면 감기가 온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에너지를 섭취를 못해요. 못해서 돌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진 게 풍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풍으로 이제 무너지는데 그냥 뭐냐면 크게 나타날 때는 우리가 팔다리를 못 쓴다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늙으면 대체적으로 풍이 다 와. 손이 끝들이 달달달달 떨린다든지 눈이 이게 뜰뜰 떨린다든지 뭘 하나 집어 올리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덜덜 떨린다든지 요 전부 다 풍이야. 요거는 그 정도까지 된 사람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심장이 자율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심장이 뛰고 장이 움직이고 하는 그게 전부 다 풍이거든. 풍인데 이제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 호흡과 심장이 풍이 탁 스톱돼. 맨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이 몸이 올 스톱이야. 다 스톱돼 버린다. 그래서 지수화풍 요거 이제 생성될 때는 요렇게 무너질 때는 요렇게 무너지고 그럼 무너지는 순으로 해놨어 먼저. 지금 지수화풍 무너지는 순으로 해놨고 그 다음에
풍화수지 그러면 요건 이제 풍은 처음에 몸에 정자와 난자가 수정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세포 덩어리 하나가 에너지로서 아주 정제된 에너지로서 분열을 한다고. 그게 화야. 그래서 여러분도 애기 낳아서 애기 키울 때는 애기가 열이 푸석푸석하잖아요. 그죠? 애기는 열병 나면 절대 안 돼. 애기가 아팠을 때 제일 빨리 일어나는 현상이 열이야, 열. 왜냐면 막 세포가 분열하면서 에너지를 극도로 많이 쓰니까 열이 나거든. 그래서 애 키워봐서 알죠, 그죠? 나는 안 키워봐도 알아. 그 애는 사실상 애를 업고 갈 때, 누가 덕을 보느냐면 일방적으로 그 엄마가 덕을 보게 돼 있어. 업고 가는 거는 힘들지만은 사실은 애 난로를 하나 짊어지고 가는 거거든. 겨울철에 애 업고 있으면 절대 안 추워. 그래서 노인들이 업을 수만 있다 그러면 애를 업고 있으면 안 추워. 그 난로야, 그게. 에너지가 세포 분열을 계속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엄청 쓰기 때문에 열이 막 몸에서 푹푹 나. 그래 난단 말이야. 애가 열이 많이 나버렸는데 애가 그냥 손발이 차다 그러면 애가 손발이 차면 큰일이야. 그거는 문제가 크단 말이야. 애는 그냥 막 그 얼음 구덩이 있어도 그냥 막 손발이 뜨끈뜨끈 막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애가 손발이 차질 정도가 되면 그건 병이 안에 내장기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화가 되고 그 다음에 한참 클 때는 하여튼 많이 먹고 많이 싸고 그래. 수기능이 왕성해. 아주. 그냥 막, 여러분 우유 먹이도 그냥 막, 한 병 다 먹고 조금 있으면 또, 그 시간만 되면 또, 울고 또 먹이고, 그리고 똥도 잘 싸고 그러잖아요. 오줌도 잘 싸고. 그게 이제 수기능이 왕성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이게 골격이 완벽하게 다 단단해지고, 근육도 단단해지고, 근육이 단단해지고 골격이 단단해지면 20살 넘고 그래야 이제 돼. 그래서 이제 생성되는 것은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무너지는 것은 이렇게 이제 지수화풍으로 무너진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무너지는 순서로 먼저 얘기했어. 그리고 제일 끝에 완벽하게 잘 드러나는 제일 이 끝부분이야. 지가 제일 끝부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견고성이라는 것은 제일 눈에 확 띄는 거라고 이게. 촉감으로 만져봐도 알 수 있잖아요. 눈에 봐도 저 사람 단단하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눈으로서 확인 못하는 것은 이제 골밀도 조사하는 그런 것은 이제 찍어봐 사실. 찍어보고 이제 그런데 그렇게 찍어보면 이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다 골이 비었구나. 이 골 말고 골이 피었구나. 골 빈 사람 되면 골치 아파. 자, 요게 우리 몸이다 그런 얘기예요. 색이다 그런 얘기예요. 색은 지수화풍으로 된 것이다. 근데 지수화풍으로 됐다라고만 색을 그렇게만 뭐 좀 설명이 좀 미진해. 그래서 그렇게 이루면서 우리가 뭐 오장육부를 이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해부학적인 이제 한방에서의 해부학적인 설명이고 그 다음에 그럼 심시각적인 설명, 심리학적인 설명은 뭐냐? 색이 이루어지는데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4대로 이루어졌는데 거기 이루어지면서 감각기관이 있어요. 눈 그죠? 감각기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귀, 감각기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설, 그 다음에 피부, 신, 그 다음에 뇌. 요건 피부예요. 신은 피부예요. 요건 뇌라고. 요렇게 이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감각기관으로, 그러니까 4대로 이루어지면서 그냥 감자처럼 고구마처럼 그렇게 생겨버린 게 아니고 4대로 이루어지면서 감각기관이 6개가 형성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뇌과학이나 이런 쪽에서 다 설명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2600년 전부터 설명했지만도 이제 뇌과학자는 지금 설명하더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거기에서 뭐 진화하는 과정에 관한 것도 설명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근데 사람 몸에서 눈이 있다라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그죠? 눈이 없으면 이 세상에 그걸 볼 수가 없죠. 그죠? 볼 수가 없으면 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리고 봐서 알 수 있는 것이 싹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각기관 가운데 제일 높이 붙어 있는 게 눈이야. 이게 제일 멀리 보라고. 눈이 만약에 요쯤치 붙어 있었다 그러면 좀 복잡해. 그죠? 눈이 아니면 무릎 좀 붙어 있었다 그러면 갔다 오면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럴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관을 제일 위에다 붙여가지고 그것도 우산까지 씌워놨잖아. 눈썹보다 진짜 그래 비가 착 이렇게 오면 착 옆으로 떨어지라고 눈썹이 안쪽으로 안 붙고 그죠? 머리카락이 눈썹 이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럼 비가 오면 이쪽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맞아, 그죠? 이쪽으로 붙어서 그래서 쫙 이쪽으로 물이 쭉 이렇게 내려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얼굴에 물 묻었을 때는 요렇게 하지, 그죠? 요렇게 안 해. 근데 눈이 어떤 기관이냐면 났지만은 여기 안에다가 또 그물망을 하나 씌워놨어요. 속눈썹은 이게 탁 이렇게 하면 먼지가 탁 걸려 여기서 착 걸려. 그래서 속눈썹이 긴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왜 길었냐 하면 그 사람은 속눈썹이 긴 사람은 업이 구덩이에 많이 쫓아다닐 업이구나. 그래서 미리 달고 나온 거야. 그래서 속눈썹이 길어가지고 딱 조금만 먼지 날아갈 때 슬그머니 눈 이만큼만 이래버려도 싹 이게 다 닫아져 이게. 잘 만들어놨죠. 또 우리가 눈 깜빡할새. 그죠? 엄청 빠른 거야 이게. 얼마나 빨리 그러냐면 눈을 안 다치려고 탁 이래버려. 대만 감아버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사이를 눈 깜짝할 사이를. 눈 깜짝할 사이. 이게 막 눈꺼풀이 그냥 이게 신경 가운데 엄청 빠른 거거든. 그럼 만약에 눈을 갖다 다리쯤 걸어놨다 그러면 뇌에서 신경 보러가 너 위험하다 눈 감아라 그러려 그러면 벌써 다 눈 다쳐버리고 말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눈이 굉장히 진화를 하는데 굉장히 이게 중요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어.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누가 한 대 때리면 눈 알 안 다치게 이게 딱 눈두부리가 요만큼 나. 그래 강대뼈가 좀 튀어나온 사람 있지. 그 사람은 전생에 자주 맞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주 맞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또 맞을까 싶어서 요게 요렇게 해도 요렇게 탁 맞아 눈 알은 안 다치게끔 요게 요면 좀 니 좀 튀어나와야 되겠더라. 경험해 보니까 요것도 좀 이렇게 하고. 그래서 권투선수들이 싸우면 여가 제일 잘 찢어지거든. 눈 알은 안 다쳐 그런데. 다 그렇게 다 해놨어요. 그래야 이게 신경이 이 뇌까지 연결하는데 굉장히 시신경이 요 거리가 짧아. 그래야 빨리 알아채지. 그리고 눈도 빨리 깜빡하고. 무릎 좀 해놔놓으면 반사신경이 갔다 오는 사이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너 빨리 눈 감아! 그랬는데, 그렇게 빨리 감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일 뇌 가까운 데다가 해놨어. 많이 보라고 이렇게 해놨지만도,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함부로, 본인이 이게
타고난 눈꺼풀을 그대로 두는 게 좋아요. 그때 병적이지 않으면 쌍꺼풀 같은 거 제발 하지 마라. 그게 딱 맞는 거야. 그 자기 타고난 게 딱 자기 눈에 딱 맞게 만들어내놨어. 고장이 났으면 병적인 거 아니면 쌍꺼풀 하지 마라. 또 나중에 이제 쌍꺼풀 잘못하면 이 중요한 기관 잘못해놔놓고 건드려 놓으면 늙어가지고 쌍꺼풀 흔대가 근육을 잘못 건드리고 신경을 잘못 건드려 놓으면 척 처져가지고 여러 개 돼가지고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러면 누구라고? 눈을 들고 봐야 돼. 눈꺼 처져가지고 그거 안 돼요. 그럼 뭐 어쩐다고 막 그 라식 수술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 특별히 꼭 불편하지 않으면 그렇게 함부로 이게 안구를 깎는 것은 병적이 의사가 꼭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깎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깎는 게 좋아. 왜 괜히 막 미용한다고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뻐질까? 그러니까 그 이뻐지는 것이 내가 못생겼다는 생각만 없으면 다 이뻐. 알겠죠? 우리가 볼 때 흑인들 같은 경우 그거 이쁩니까? 하나도 안 이쁘지. 근데 저거들은 이쁘다고 진흙 발라가지고 촥 머리 다 따가지고 근데 저거들은 이쁘다는데 이쁘다는데 어떡할 거야? 이쁘더만. 그러니까 눈은 그만큼 이 눈이 보는 것은 감각기관이 색이거든, 빛깔이거든요. 빛을 보는 감각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외부와 단절되어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외부의 그 현상을 그대로 보고 듣고 다 하면서 나도 생각하면서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야. 우리 몸이 이제 그렇게 업으로서 발전했다고. 그게 이제 진화론적이거나 뭐 유전학적으로 진화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까르마, 업에 의해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번 시간에 인과법 얘기했죠, 그죠? 그 인과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보면요.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전생, 그 전생, 그 전생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어떤 행동과 어떤 것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모양이 그렇게 진화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내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 누가 사람들 가운데 여자 남자를 이렇게 분류해보면 여자가 거의 거의 한 8, 90%가 술을 분해하는 인자가 없다는 거야. 유전자가 없다는 거야. 알코올 분해 유전자가 없대요. 그 여자는 두 가지 이유로 술을 먹으면 데미지를 남자들보다 훨씬 더 입는다. 왜? 술을 분해하는 인자가 별로 없고 그런 걸 갖춘 사람이 별로 없고 여자들 가운데서도 술을 분해하는 인자가 있는 사람은 전생부터 술구덩이에 빠져 있었을 거 아니야. 나는 술 먹어도 괜찮아. 그런 사람은 전생에도 술 많이 먹었겠지. 그래서 진화가 요놈의 중생은 하도 술을 많이 퍼먹으니 술 분해하는 유전자를 안 만들어 놓으면 다음 생에도 아주 애먹을 것 같으니까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은 술 먹으면 나는 술 한 잔만 해도 보리밭에만 가도 취해. 그러면 내가 그 업을 알 수 있지. 전생에 술을 안 먹은 사람들이야. 보리밭에만 가도 취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니, 보리밭에, 밀밭에만 가도. 아니, 끄떡 없나 보다요. 끄떡 없으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남자는 상당수가 그 술을 분해하는 인자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생부터 술을 많이 먹어서 유전자가 그렇게 진화했다. 그런 얘기겠지. 안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요즘에 진화론으로 설명하면, 유전자로 설명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또 술부대였거나.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술 분해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었으면 그게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라는 가까운 인연이 그랬거나
안 그러면 자기가 전생에 또 그랬거나 그래서 안 그러면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났을 거 아니에요. 인연이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참, 내가 생각해보면 재밌다고 아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엄청 재밌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색깔을 보고, 보고서, 안식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안식을. 그러니까 색깔을 보고서 그게 이제 아는 것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귀로서는 소리를 듣고서 그렇게 한다고. 소리를 듣고서, 그죠? 귀로서는 색깔을 못 봐, 그죠? 그럼 여러분 눈 감고 한번 빛깔이 무슨 빛깔인지 알아 맞출 수 있겠어요? 없다고. 귀로서는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건 듣는다 그렇게 하자는 거죠. 듣는다. 듣기 그래요. 듣기 그런데 그러면 귀로서는 소리를 듣는다. 소리를 듣는다 그런 얘기겠지. 그리고 이제 코로서는 그 바깥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 향을 냄새를 갖다 맡는다. 혀는 맛을 본다. 피부는 촉감을 한다. 그리고 이제 뇌는 그걸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정리하고 기억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법이라고 해요. 그죠? 요렇게 이제 6가지 감각기관에 의해서, 요 외에 감각기관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요 6가지 감각기관에서 전부 다 우리가 대상을 보고, 듣고, 맛보고, 향을 맡고, 그러면서 그게 그런 것이 있다, 그런 것이 변한다, 그런 것이 어떤 것이다, 요걸 다 알 수 있는 거야. 다 알 수 있는 거야. 우리 색신은 이제 요렇게 이루어졌다. 우리 몸뚱아리는 요렇게 이루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죠. 그죠? 물론 이제 해부학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소화기 계통, 자율신경계 계통, 타율신경 계통, 요런 걸 전부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심식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몸뚱아리가 요렇게 이제 아까 지수화풍으로 이러는데 지수화풍의 6가지 감각기관을 갖추고 있다. 요렇게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그게 이제 색이란 말이야. 그게 우리 몸이라고. 바디. 몸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몸 속에, 우리 몸으로 이제 감각기관으로 외부 경계를 받아들여서 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외부 경계를 인식하는 거기에 감각기관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대상의 인식 대상의 그 에너지들을 받아서 내가 이제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있어야 받아들이겠죠, 그죠? 그 감각기관이 만약에 눈을 못 본다 그러면 그 감각기관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럼 그 세계는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의식세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의식세계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전혀 아예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갖지 못한 아이는요, 빛깔 자체를 전혀 이해 못합니다. 형태 자체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멀고 가까운 것도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사는데 인식하는데 장애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장애우 그러죠, 그죠? 장애우 그런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미각장애, 또는 지체장애, 정신장애, 그렇게 그걸 장애라고 얘기한다. 그게 다 장애라는 말도 불교수로 해요. 그래서 외부 경계를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갖다 이제 우리가 그 수라고 그러는데 이 수는 몸에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신경에 해당된다. 아까 얘기한 신경 조직에 해당된다. 그 이제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시신경에 의해서 그죠? 그 영상이 이 안구에 맺힌 걸 시신경에 의해서 뇌에 전달되잖아요. 그 시신경이 없으면
없으면 뇌에 전달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 메커니즘이 형성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아무리 눈을 이렇게 뜨고 있어도 시신경 자체가 옛날에 그런 사람들, 지금도 그런 환자들이 많아요. 시신경이 말라버린 사람이, 끊어지거나 말라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경은, 신경세포는 다시 생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못 본다고요. 그럼 수가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이는 작용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작용이 안 되면 설사 눈을 갖고 있고 감각경을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건 장애가 일어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모르는 거예요. 눈을 뜨고서도 그건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라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받아들여서 신경으로 연결되면 여기 이제 상그래요. 생각상자죠, 그죠? 그러면 이제 눈으로 보고서 받아들였다. 그러면 눈으로 보고 받아들였다. 그러면 눈은 빛을 받아들이니까 그 눈으로 보고 받아들여서 뇌에 도달하면 그게 눈으로 본 아는 거죠. 눈으로 아는 거. 생각이 이제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저게 꽃이구나 생각이 일어나죠, 그죠? 생각이 그러니까 본래부터 꽃이 내 그 속에 인식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꽃을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빨간 색깔, 뭐 노란 색깔 이걸 보면서 인식하고 그죠? 안에 이제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영감님도요, 한 10년 떨어져서 저 외국 가서 서로 못 봐버리면 생각이 자꾸 없어져 버려요. 자주 봐야 미운 생각이든지 고운 생각이든지 일어난다고. 그게 안 거요. 하지만 자주 보면 눈꼬리 쉬든지 하여튼 안 쉬든지 둘 중 하나는 일어날 거 아니야. 근데 안 보면 자꾸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사람들이 감옥살이를 하거나 폐쇄된 공간에서 오래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독재 정치 때 사상범들 같은 경우 독방에다 가둬놓고 아무것도 접촉시키지 않으면 사람이 완전히 공황 상태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았다라는 것과 내가 생각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것을 보고 듣고 하면서 이게 일어나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요, 집에서만 조용히 집에서만 한 달 있으면요, 텔레비도 잘 안 보고 그러고 있으면 그건 여러분, 그게 한 10년, 20년 그렇게 살고 나오면요, 너무너무 좁은 사람이 돼 있어요. 생각들을 잘 못 일으켜요. 그래서 한 40대, 50대 돼서 나와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겁이 나서 못해요. 두려워져 버려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놓고 보면 자꾸 사람도 대상을 접하면서 거기에 순수한 생각들을 다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죠? 아닌가? 수상.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일어나면 행이 일어나요. 행이 뭐냐면, 그걸 인식을 하고, 이를테면 내가 꽃을 봤다. 꽃을 봤는데 꽃이 아름답다. 아름답다까지는 상이에요. 그죠? 꽃이다. 그게 상이에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꽃인데, 가서 네가 꺾어라. 그러면 이제 꺾으라 명령을 내리면 이게 위에서 꺾어라. 꺾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면 딱 이제 그 신경에다 뇌에서 명령을 쫙 내려. 너 꺾어라 그러면 포크레인 기사가 이거 하듯이 하면 쫙 손이 가서 꺾으려고 이제 나간다. 그 이제 그게 행위예요. 행위 전부 다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저 사람을 보니까 참 더럽고 안 꽂고 한 대 때려줬으면 좋겠다 싶으면 어느 날 그냥 술을 한 잔 하고 그 사람을 딱 봤어. 그 색을 봤어. 그 몸을. 그리고 그 사람을 보니까 생각이 일어난 게 성질이 났어. 그 다음에 내가 주먹가 가서 한 대 때려버리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작동하는 과정이 그래. 작동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고개를 우리가 이제 그러는데 걸어가라. 그럼 여러분도 오늘 여기 올 때도 오늘 석신사 법회다. 그러고 기억이죠, 그죠? 먼저 전에 했던 것의 기억이야. 기억을 일으켜서 생각을 일으킨다. 그 기억에서는 생각으로 바로 가. 그죠? 생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의지를 일으키고, 그래 와서 주의스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아, 요걸 설명을 하구나. 그래. 알았다. 시기야, 그게. 아름이 일어난다고. 응? 아는 것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안 왔다. 그럼 안 일어나. 그러죠? 안 왔다 그러면 안 오고 안 듣는 사람 감각적으로 같이 우리는 잘못하면요. 어떤 오류에 빠지시면 내가 맞다. 이렇게 하면 그냥 안다고. 그 손 사기꾼 거짓말 못 쓰는 거예요. 몰라요. 또 우리가 간접적으로 전달받는 거 있죠. 그것도 그냥 머리로서만 이렇게 떼굴떼굴 굴려서 소리를 듣고서 대충 우리가 개념으로만 그럴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건 잘 모른다고.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경험이. 이럴 때면 뭐 아무리 내가 여러분한테 소금이라고 오늘 하루 종일 소금 그래도 여러분이 작았어요? 그건 말이지. 옛날에 그 구두쇠가 얼마나 구두쇠인지 고기를 생전 안 사먹어. 그래가 어떻게 사먹냐면 고기 장수가 오면 고기 다라에 가가지고 이거 얼마요? 그러고 만져보고 또 저거 얼마요? 만져보고 그래 그대로 손을 들고 나중에 하나 안 사고 그대로 들고 가가지고 그것도 이제 진짜 구두쇠는 우물에다가 씻어. 그러면 우물에다 씻으면 뭐 한 사흘 해먹잖아. 그 물 뜨다가 국을 끓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천정에다가 굴비 달아놓고 굴비를 엿다 놓고 먹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많이 먹고 굴비도 먹으니까 안 되니까 굴비를 갖다가 천정에다 달아놓고 굴비를 쳐다보면서 이제 먹었어.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 밥을. 굴비만 쳐다봐도 밥이 맛있어. 너무 많이 먹어서 아가 저 굴비 띠 버려라. 저 갖다 창고에다 도로 넣어놔라. 그러면 이제 밥을 갖다 소금만 찍어서 먹기가 좀 그러니까 아가 네가 옆에 앉아서 굴비 그래라. 네가 옆에 앉아서 굴비 그래라. 그러니까. 그럼 며느리가 옆에 앉아서 아버님이 밥을 한 숟갈 뜨면 굴비 올라갑니다. 예, 맛있다. 그럼. 그 물 들어가려니까 그 사이에 밥을 몇 숟갈 드시잖아요. 그러면 아버님 굴비 3번 해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놈아 짜다. 3번이나 한꺼번에 했으니까 한 번 얹은 걸 밥에 얹은 걸 갖다 말로도 3번을 얹었으니까 시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이놈아 짜다 그러더라고요. 아가 짜. 근데 그거는 말로서 해서 무슨 소금이 작았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는데 사람이 이와 같이 인간이 인식하고 생각하고 또 이 몸뚱아리가
육근으로 4대로 형성돼서 6가지 감각기관이 되고 감각기관에 의해서 외부 연결을 받아들여서 내가 마음을 일으키는 요 내용까지 오온이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 5개가 형성되어져서 이게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온이다. 오온이다. 근데 이제 요 식의 부분에 가서 요게 이제 잘못 설명을 갖다 하면 굉장히 딱딱한 얘기라서 내가 오늘 얘기를 갖다 좀 그 장작불에다가 고구마 구워 놓듯이 그냥 좀 물렁물렁히 만든 거예요. 예? 물렁물렁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다 틀린 줄 알고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틀리가 돼서 생고구마를 먹으려고 그러면 이빨이 떨걱떨걱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빠지려고, 그럼 빠지잖아. 그러니까 그 고구마를 구워 놓은 거예요. 시계 가가지고 이제 그러면 아는 것이 있는데 이 이제 아르마리가 일어난 것은 요까지를 이게 이제 눈으로 봐서 아는 것을 안시 그래 눈으로 봐서 아는 것 그런 뜻이에요. 눈으로 봐서 아는 것. 들어서 아는 것 그런 것은 이식 들어서 아는 것. 그래. 또 향기를 맡아서 아는 것은 비식 코로 맡아서 아는 것. 또 아니 미식 맛을 봐서 아는 것은 그 이제 설식 그 맛을 봐서 안다. 그 다음에 피부 촉감에 의해서 아는 것은 신식. 근데 이거는 그 촉감에 의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의식 이쪽이죠. 그걸 의식 그래. 요걸 합해서 전부 다 6가지 식이다 그래서 육식 그래요. 6가지 아는 것이 일어나는 형식이다. 육식 그런다. 6가지 식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가만 보니까 요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요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나는 의식하지 않았는데 나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다. 예를 든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 젖꼭지를 물으면 알죠, 그죠? 그런데 그걸 누가 언제 가르쳤습니까? 태교를 아가야 젖꼭지 이렇게 빠는 거다 가르친 엄마 있어요? 없는데 빤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 본능 그러잖아요, 그죠? 본능 그런다. 근데 본능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요게 이제 의식 가운데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뒤에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 서양 사람 그렇게, 서양 심리학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무의식은 나중에 여러분 좀 깊이 들어가면 이제 요게 아레아식의 우리는 이제 그걸 갖다 무의식이라 안 그러고 아레아식 장식이라 그랬어요. 장식이 훨씬 더 무의식보다는 철학적인 용어가 정확해요. 왜냐하면 그게 기억되어져 있는 곳이다 그런 얘기야. 저장되어져. 장자는 이게 바구니에 담아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억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의식 속에 의식을 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장식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본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좀 가서 보니까 6가지 의식 가운데 좀 어렵죠? 이제 6식 가운데, 6의식 가운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 요 의식이 자꾸 무엇을 보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보고 듣고 하면서 자꾸 내라는 것이 생성돼요. 내가 보고 듣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먹는다. 내가 보고 듣는다. 본다. 내가 듣는다. 그 나라는 것이 생성돼. 원래 있는 것이 아닌데
자꾸 그래서 내 몸, 내 생각, 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요것도 처음부터 형성된 아가 아니고 실제로 자꾸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내가 깊숙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형성되면서 점점 나라는 것에 집착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있는 것이다. 나는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다. 집착을 하기 시작해요. 집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눈을 통해서 바깥을 보는 방식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봐져 버리냐면 지한테 좋은 거는 잘 보이고 지한테 안 좋은 거는 안 보이고 지한테 좋은 거는 잘 들리고 지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성질 나버리고 요렇게 이제 자기한테 나라는 고집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아집 때문에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내 중심적인 생각과 내 중심적인 행동이 일어나 버리고 그래서 그것은 결국 자연 순리에 위배되는 고통을 계속 끌고 와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오온에 관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나중에 이제 무의식의 장식에 관한 거라든지 분별식, 제7식 분별식에 관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다른 또 그 얘기 도중에 여기 깊숙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거니까 오늘은 오온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반야식의 오온 개공 그러죠. 그죠? 이 오온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 우리 몸뚱아리라는 것도 가만 놓고 보면 몸뚱아리가 형성되어 있지만은 요게 죽고 난 뒤에 다 썩거나 화장해서 다 치우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죠? 이 오온이 색수상행식을 가만 놓고 보면 이게 우리가 이게 다 모여서 인간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지 원래 어떤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인간이 형성된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성은 공이다. 그런 거예요. 원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자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자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영원한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실체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체가 없이 이건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그는 뭐냐면 마치 부처님께서 비유를 했어요. 그 갈대를 베어 가지고 단을 묶어서 세워 놓으려고 하면 한 단 세워 놓으면 엎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서로 기대서 세워 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갈대단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셨다. 맞는 비유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갈대단을 다 헤쳐놓고 보면 뭐 실체가 갈대에 변치 않는 어떤 것이라는 건 있는 것 없다. 우리가 이를테면 여러분 그 파초의 비유를 많이 했어요. 파초. 부처님 그 법당 앞에 바나나 나무를 잘 심는 이유가요. 그 부처님께서 그런 비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파초는 심어놔 놓으면 그게 바나나가 한번 열리면 그 나무는 죽는 거거든. 그래서 파초는 다 껍질을 벗기면 전부 껍질이지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양파도 까보면 그렇죠, 그죠? 양파의 알맹이는 알맹이가 껍질이고 껍질이 알맹이고 그렇다고. 그죠? 따라서 우리 사람은 색수상행식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알맹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결합해서 인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어떤 것은 영원한 것이고 어떤 것은 순간적인 것이고 이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온개공이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5가지가 쌓여서 모여서 이루어진 집합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설명은 다 드렸고 질문이 있으면 하십시오. 없으세요? 네? 없으면 끝.